안녕하십니까. AP서치 임상원 대표입니다. 헤드헌터가 들려주는 직무 이야기. 오늘은 마케팅 직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마케팅 직무라고 하면 브랜드 마케팅, 프로덕트 마케팅, 제휴 마케팅, CRM, 디지털 마케팅 등의 다양한 명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케팅 담당자, 즉 마케터에 대한 호칭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그리고 마케팅 팀장님들은 어떤 마케터를 뽑고 싶어 하시는지 본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명칭이 많은지부터 설명드리면, 마케터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의 양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판매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PM이라 불리는 프로덕트 마케팅을 먼저 설명드려 볼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제과 제빵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파는 제품에는 과자 카테고리와 빵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PM은 한 카테고리 안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는 과정을 관할하기도 하고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즉 내가 과자 쪽 PM이면 신제품 과자가 개발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총괄하는 분을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몇 개의 카테고리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브랜드별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무를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이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총괄하는 분을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즉 BM이라고 알고 있는 마케팅에서 가장 유명한 직무가 이것입니다. 그럼 카테고리 매니저와 브랜드 매니저는 완전히 같은가? 제품이나 카테고리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둘의 역할이 비슷한 만큼 이 둘의 타이틀을 섞어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마케터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관할합니다. 전략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광고 및 PR 활동도 합니다. 광고는 대놓고 돈 내고 하는 거고 PR은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그런데 마케팅의 역할이 큰 조직일수록 여기서 각각의 업무를 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업무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콘텐츠 마케터라는 담당을 두는데요. 이들은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 매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이 광고의 효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담당도 있고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CRM 담당자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포지션을 어떤 회사에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마컴 또는 M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에서는 AE라고 하는 담당자가 이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꽤 많은 영역이 겹쳐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과자회사 BM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자를 잘 팔기 위해서 직영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자는 마트나 편의점을 통해서 팔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잘 팔아줄 마트나 편의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고 여기에 우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TM, 트레이드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둡니다. 지금까지는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마트나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체야말로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통신사 멤버십, 카드사와의 제휴 마케팅 등이 있고 당연히 광고나 PR을 담당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2+1과 같은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마케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조사의 TM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의 마케팅 직무들이 여기에서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들 소매점이 유통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즉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게 떠오른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마케팅 직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즉 호칭이 달라집니다. 또한 호칭만 다를 뿐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호칭인데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회사 마음이죠. 그리고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마케팅 직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와 유통회사에서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마케팅 직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산업이 맞닿아 있는 만큼 겹쳐지는 영역이 꽤 있어서 두 산업에서 호환되는 직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마케팅 팀장님 중에서 마케터를 뽑는데 면접 볼 후보자가 없어서 채용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뽑고자 하는 직무 영역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어서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책임감도 중요하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와 직장 내에서의 평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유관 부서들과 협업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워낙 책임감이 필요한 주요 직무이기 때문에 마케팅 종사자들은 나름의 자부심과 커리어에 대한 목표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터가 지원한 회사의 경력이 자신의 커리어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처우 협의에 큰 욕심을 내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자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파격적인 처우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마케터는 비쌉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다른 직무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기준도 명확하지만 같은 직무 종사자들끼리 네트워크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팀장님들은 헷갈려 합니다. 어떤 때는 쉽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게 좋은 마케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AP서치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포지션 의뢰 및 문의는 AP서치 홈페이지 또는 여기에 보이는 대표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